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기능 높이기의 강사 박나린입니다. 오늘은 갤러리에 있는 기본 편집법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 기능의 이름은 포토 에디터입니다. 포토 에디터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는 다른 어플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럼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홈 화면이나 앱스 화면에서 갤러리를 찾아주세요. 갤러리를 찾으셨다면 터치합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한 장 골라주세요. 그 사진을 터치해서 사진을 크게 펼치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서 연필 모양의 버튼을 찾아보세요. 연필 모양은 항상 편집을 의미합니다. 찾으셨다면 터치해 주세요. 편집을 누르면 포토 에디터가 실행됩니다.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것은 사진의 전반적인 부분을 편집하는 거예요. 아래에 보시면 버튼 5가지가 있죠. 이 버튼으로 사진을 자르거나 회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모서리를 보면 흰색의 각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모서리들을 손가락으로 이동시켜서 사진을 자르거나 비율에 맞게끔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중앙 아래쪽에 있는 5개의 버튼 중 앞에서부터 눌러볼게요. 돌아가는 화살표의 버튼을 누르면 사진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90도씩 돌아갑니다. 사진이 만약 돌아가 있다면 이 버튼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사진을 좌우로 반전시키는 거예요. 셀카 같은 경우 사진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반전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에 있는 버튼은 사진을 자를 때 비율을 정해놓고 자르는 거예요. 아래에 보시면 3대4, 16대9, 1대1 이렇게 비율이 있죠. 비율을 하나 선택을 해놓고 모서리를 조절을 하면 그 비율에 맞게끔 움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버튼은 사진을 기울이는 거예요. 터치하면 2개의 버튼과 아래쪽에 조절선이 나오는데 조절선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사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세요. 사진이 수평으로도 기울고 수직으로도 기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절을 하신 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완료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점선의 동그라미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스마트폰의 기능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동그라미 점선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사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완료를 터치하시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눕기를 딴다고 하는데 원치 않는 배경을 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진을 편집하다가 원본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원본 복원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진의 색감을 변경해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4가지 버튼이 보이시죠? 지금 첫 번째에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으세요.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 3개가 겹쳐져 있는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 버튼은 필터 버튼이에요. 필터는 사진 위에 여러 가지 색감을 올리면서 사진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터치하면 아래쪽에 네모의 여러 가지 버튼이 나오죠.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밀면 사진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오는 필터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필터에는 100이라고 써져 있는데 필터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조절 버튼과 조절선이 있습니다. 조절 버튼을 손가락 하나로 왼쪽으로 보내보거나 오른쪽으로 보내서 필터의 강도를 조절해 주세요. 다음은 하단의 아래쪽에 해 모양의 버튼을 눌러볼게요. 아까는 어떠한 색깔을 사진 위에 씌웠다면 이번에는 사진의 밝기나 어두운 정도, 그림자 혹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 버튼을 터치하면 동그라미에 여러 가지 버튼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중앙에 오는 게 실행됩니다.
동그라미 버튼들을 왼쪽으로 넘기면서 어떤 효과를 사용할지 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조절 버튼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진의 전반적인 부분과 사진의 색감을 조정했다면 이번에는 사진을 꾸며 볼게요. 이 부분은 보이는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화면이 같으신 분들은 하단 4개 버튼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스마일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랑 화면이 다른 분들은 붓 모양의 버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은 분들은 스마일을 누르면 아래쪽에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라고 나오실 거예요. 붓 모양의 버튼이 그리기입니다. 그리기는 사진에 손으로 무언가를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를 누르면 위에 붓 모양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붓을 선택해 보세요. 터치하시면 창이 하나 열리고 어떤 붓을 사용할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붓의 굵기, 투명도, 색깔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스마트폰마다 조금 나오는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붓을 선택할지 굵기, 투명도, 색깔을 선택하시고 X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진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내가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대로 사진에 그림이나 글씨가 써집니다. 만약 내가 썼던 걸 지우고 싶을 때는 지우개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한 번에 뒤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는 아래쪽에 양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왼쪽의 화살표를 터치하면 내가 그렸던 걸 한 번에 아니면 한 단계를 뒤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펜의 버튼이 합쳐져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보시면서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펜은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그 대신 붓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써보면서 나는 어떤 붓을 사용할 건지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붓과 다르게 정말 신기한 붓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붓 중에서 별 모양이 되어 있는 요술봉 같은 붓이 보이시나요? 그 붓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펜의 굵기, 투명도, 색깔을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진에 아무 모양이나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그 모양과 닮은 그림들을 위에 보여줍니다. 제가 누워있는 팔 같은 모양을 그렸더니 위에서는 물고기, 모래시계 등등의 다른 그림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자동 그리기라고 하는데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렸을 때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추천 그림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그림을 터치한 후에 크기와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화면이나 터치하면 그 그림이 들어갑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했더니 잘 보이지가 않네요. 선생님들도 직접 해보시면서 연습해보세요. 사진에 글을 쓸 때 글쓰기가 어렵다면 사진을 확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글씨를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고 사진을 축소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광펜이나 다른 펜의 종류가 많으신 분도 계세요.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사용해보세요. 다음 펜은 모자이크예요. 저희가 사진을 찍다 보면 가리고 싶은 얼굴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찍혔을 때 내가 그 사진을 사용할 땐 그 사람의 얼굴을 지워주는 게 좋아요. 그때는 모자이크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모자이크 앱을 따로 설치해서 사용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포토 에디터에서도 모자이크가 사용 가능합니다. 펜 중에 펜 앞쪽에 격자 무늬가 되어 있는 펜이 있을 거예요. 모자이크 펜을 찾으셨다면 터치합니다. 모자이크 펜에서는 모자이크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펜을 설정하시고 X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우고 싶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모자이크가 들어갑니다. 펜은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도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다양한 펜의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사진에 스티커를 넣어 볼게요. 아래쪽에 스티커라는 글씨가 있으신 분은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스마일 표시가 네모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터치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시계 표시에 불이 들어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보세요. 시계 모양은 최근에 사용했던 스티커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옆에 다른 스티커 테마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러 가지의 스티커들이 있어요. 원하는 스티커의 테마를 터치하고 그 중에서 원하는 스티커를 하나 골라보세요. 스티커를 터치하면 사진 속에 그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스티커를 빼고 싶다면 마이너스 표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스티커를 하나 선택해 볼게요. 스티커를 하나 선택하면 스티커의 테두리에는 흰 색깔 점이 있습니다. 이 흰 색깔 점은 조절 버튼이에요.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스티커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과 크기를 조절하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위치도 조정해 줄게요. 그리고 사진 속의 아무 부분이나 터치하면 스티커가 입력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해볼게요. 아래쪽에 텍스트가 있으시다면 텍스트를 눌러주시고 없으시다면 버튼 중에 영어 대문자 T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키보드가 올라옵니다. 사진 속에 넣고 싶은 말을 키보드에서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검정색의 불투명한 박스가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거는 글씨의 정렬을 나타내요. 저는 짧은 단어를 써서 정렬이 되지 않는데 긴 문장을 쓰시는 분들은 왼쪽 정렬,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을 버튼을 눌러보시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되어 있죠. 이거는 글씨의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폰트 버튼입니다. 폰트 버튼을 터치하면 아래쪽에 더 많은 대문자 A, 소문자 A 버튼이 나오시죠.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원하는 폰트를 변경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글자의 색을 바꿀게요. 세 번째에 동그라미 컬러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컬러 박스들이 나오는데 이때도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컬러 박스를 터치하면 아까처럼 더 다양한 컬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러 하나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완료를 눌러주세요. 방금은 글씨의 색깔을 바꿨다면 글씨의 배경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T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버튼은 글씨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씨의 배경도 넣을 수 있고 다른 효과도 넣을 수 있어요. 이때는 글씨의 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글자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박스의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경이 선택되면 글씨의 색깔이 아닌 배경의 색깔만 바뀐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텍스트 주변의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글자의 크기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위치도 변경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텍스트도 사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편집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저장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으신 분도 있고 두 가지만 있으신 분도 계세요. 한 가지만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 두 가지이신 분들은 제 화면을 잘 참고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을 그냥 누르게 되면 원본 위에 편집본이 올라가서 원본 사진이 아닌 편집본 사진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 사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원본 사진이 필요가 없고 편집한 사진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본의 사진과 편집본의 사진을 두 장 다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주세요. 점 3개의 버튼을 누르면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 버튼을 터치하면 원본과 편집본이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혹시 나는 원본과 편집본을 두 장 저장하고 싶었는데 습관적으로 저장을 눌러서 원본이 사라지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원본을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된 사진에서 연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른쪽 상단에 원본 복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보시면 진짜 원본을 복원할 건지라는 안내창이 한번 나와요. 거기서도 원본 복원을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편집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원본으로 돌아옵니다. 저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저장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포토 에디터의 기능이 계속 좋아지면서 이제는 편집의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편집은 포토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을 마치신 뒤에도 사진을 편집해 보면서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포토 에디터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